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한국 시장에서 10배 수익, 그러니까 10배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아주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58.49%. 이게 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1만 달러를 딱 5년 만에 10만 달러로 불리기 위해 매년 필요한 수익률입니다. 네, 맞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배거, 즉 10배 오르는 주식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10배거라는 게 그냥 운 좋게 주가가 10배 뛰는 게 아니에요.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을 말하는 거죠. 10배거를 찾는다는 건 사실상 시장 평균 수익률을 거의 6배나 뛰어넘어야 한다는 뜻인데 과연 이게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이미 성숙해진 글로벌 시장에서 파생상품 같은 초고위험 투자를 하지 않고서야 이런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분석하는 자료는 아주 의외의 장소를 지목합니다. 바로 한국 주식시장입니다. 아니, 왜 하필 한국일까요? 지금부터 한국 시장의 오랜 골칫거리가 어떻게 역사적인 기회로 바뀌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형편없는 지배구조나 낮은 주주 환원 정책 때문에 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상, 바로 그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한눈에 보이죠. 다른 선진국 시장과 비교하면 한국 주식은 거의 반값에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반값에요. 그리고 이 표가 그 이유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주가순자산 비율 PBR이 선진국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 원인에 파고들면 주주 환원은 45개국 중에 꼴찌 수준이고 지배구조는 139개국 중에 90위권에 머물러 있죠. 이게 바로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개혁들이 바로 이 고질적인 문제들에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거든요. 이건 강력한 가치 재평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미래의 10배거는 대체 어디로 찾아야 할까요? 이 자료가 주목하는 4개의 핵심 성장 엔진을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진은 바로 AI 반도체 생태계입니다. 이건 더 이상 좋았다 나빴다 하는 메모리 반도체 경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AI라는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내는 아주 지속적인 성장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기회가 삼성전자 같은 거대 기업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칩 설계와 생산을 연결하는 디자인하우스, 핵심 설계 자산을 파는 IP 기업, 그리고 AI 칩의 성능을 결정하는 첨단 후공정 장비나 소재 기업들, 이런 작지만 없어서는 안 될 강소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두 번째 엔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지금 전기차 배터리 안에서는 말 그대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음극재가 기존 후견에서 실리콘으로 바뀌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론적으로 에너지 용량이 10배나 커져요. 그 말은 곧 주행거리가 훨씬 길어지고 충전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시장은 2030년까지 매년 40% 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요. 엄청나죠. 근데 이게 실리콘 음극재 하나만으로는 안 돼요. 에너지 용량을 높이는 주인공, 실리콘 음극재가 있다면 충전할 때 얘가 부풀어서 터지는 걸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조력자, CNT 도전제가 꼭 필요합니다. 이 둘이 한 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공급망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입니다. K바이오가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신약 하나에 모든 걸 거는 거의 도박에 가까운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훨씬 똑똑해졌습니다. 하나의 기술로 여러 약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해서 이걸 초기 단계에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수출하는 거죠.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훨씬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엔진은 바로 K컬처 경제입니다. 이제 K팝이나 드라마를 넘어서서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죠. 이 성장은 크게 두 축이 이끌고 있습니다. 첫째는 K푸드. 이제는 그냥 싼 음식이 아니라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고요. 둘째는 K웹툰입니다. 웹툰 하나가 드라마, 영화, 게임으로 계속해서 재탄생하잖아요. 그야말로 마르지 않는 IP, 즉 지식재산의 샘물이 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4개의 강력한 성장 엔진을 확인했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할까요? 이 자료는 여러 종목에 조금씩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는 정말 확신이 드는 4, 5개 종목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업의 판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AI 반도체와 차세대 배터리 소재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시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이 3단계 거버넌스 필터를 적용해야 합니다. 과거의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에게 보답한 적이 있는지, 이사회가 오너의 거수기 역할만 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 3가지는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바로 이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버그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다. 시스템이 올바르게 바뀌고 있는 바로 지금, 세계적인 자산을 역사적인 할인가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는 거죠. 자, 이제 거대한 가치 재평가를 위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과연 앞으로의 10년은 이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마침내 사라지는 시대가 될까요? 기술과 문화, 그리고 기업 개혁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지금, 정말 흥미로운 미래가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